진짜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비하인드 스토리나 디테일들을 몰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옷들을 보고 그냥 예뻐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피스로그 김영현입니다. 오늘은 신당 쪽에 가서 웨스턴 셔츠에 대한 썰들을 조금만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4개월 만에 신상품 발매 소식도 있고요. 근래 잡다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약간 우울한 내용도 있었고, 잠깐 레드윙이랑 데님에 대한 영상도 올리고, 레드윙 영상은 굉장히 하찮지만 유튜브 채널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5천 몇이지만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신당에 있는 샌덴로지스에 왔습니다. 가끔 촬영했던 곳이고요. 이 영상 올라갈 때쯤 아마 오픈하실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커피도 맛있습니다. 자, 영상의 순서는 웨스턴 셔츠랑 뭐 역사나 이런 것까지 다 훑는 그런 정보성 영상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기 발매하는 이 셔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셔츠는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발매를 할 텐데, 디자인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셔츠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브랜드를 하면 디자인한 제품들에 대해서 뭘 카피했고 뭘 오마주했나? 뭐 찍어도 되려나?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여서 여건만 된다면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몇 벌만 급하게 챙겨왔어요. 이 앞에는 제가 작년에 발매했던 셔츠, 그리고 이 뒤에는 뭐 70년대 H바 C 셔츠, 여자 셔츠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수 있죠. 또 리바이스 한 벌, 랭글러 한 벌, 뭐 조메코이, 뭐 프릴러스, 뭐 이런 복각 브랜드 셔츠들도 엄청 많았는데, 아니면 다른 빈티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럼 팔았나 누굴 줬나 기억이 안 나서 작년에 그 시작할 때 옷을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그때 얹어줬나? 일단 몇 장만 급하게 챙겨왔습니다. 먼저 웨스턴 셔츠란 말 그대로 서부 영화에서 보던 그 카우보이들을 위한 셔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인의 옷이라기에는 멕시코였나 스페인이었나 뭐 그쪽 출신 미국 이주민 카우보이들의 옷이었다고도 해요. 그 기원은 거진 한 100년 전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의 시초를 짚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하다못해 청바지만 해도 더 원시적인 데님 팬츠가 예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청바지의 가장 스탠다드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가장 상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브랜드가 리바이스여서 청바지의 시초, 기원을 리바이스로 꼽는 것처럼, 그 와일드 웨스트라 불리는 그 서부 개척 시기부터 뭐 당연히 있었을 거고, 19세기 때겠죠. 뭐 그 말쯤, 그때도 웨스턴 셔츠들이 있었겠지만 한 20세기 초중반쯤에 그러니까 미국의 락마운트사가 웨스턴 셔츠의 스탠다드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웨스턴 브랜드 중에 락마운트가 가장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H바 C가 훨씬 오래됐을 거예요. 다만 H바 C가 본격적으로 웨스턴 의류를 낸 게, 사실 미국의 오래된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그 웨스턴 셔츠를 안 낸 곳이 있나 싶은데, 뭐 리바이스, 리, 랭글러, 뭐 20세기 미국의 진짜 수많은 워크웨어 브랜드도 그렇고, 뭐 웨스턴 빈티지 옷들 찾다 보면 파이오니어 웨어? 뭐 그건 그래도 좀 많이 보이고, 택을 보면 이게 진짜 무슨 브랜드지? 하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데님이나 워크웨어 브랜드에서는 뭐 리나 랭글러도 카우보이 느낌의 데님들을 좀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20세기 중반쯤부터 웬만한 브랜드들은 뭐 카우보이, 웨스턴 옷들에 손을 한 번쯤은 댔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빗대 보면 그만큼 뭐 그 당시 인기가 있지 않았나. 뭐 로큰롤 스타나 뭐 할리우드 무비 스타, 뭐 빈티지 로카블리 패션을 보면 웨스턴 셔츠나 자켓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이미지들이 소비돼서 대중으로 넘어오고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 이후 한 20세기 후반으로 막 넘어갈 때 그 히피 제너레이션 문화에서도 웨스턴 옷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츠컷 데님들 입은 사진들 많잖아요. 그렇게 대중적으로 또 소비되기도 하고, 어떤 그 개척자, 파이오니어, 뭐 카우보이들이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왔는데,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랑 당연히 대립이 있었겠죠. 서부 개척을 하면서. 근데 평화를 노래했던 히피들이 그런 웨스턴 의류들을 입은 게 재밌긴 합니다. 그 군복도 많이 입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반대하면서 베트남 전쟁 군복들 입고, 그런 아이러니함도 재밌습니다.
그렇게 20세기 중반쯤부터 웨스턴 의류들이 뭐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H바 C가 거의 사장되었다가 근래 한 10년 전쯤부터 다시금 부활하는 조짐이 있는 걸 보면 뭐 미국에서도 쭉 마이너한 장르였나 싶기도 하고, 요새 인기가 다시 생기나 싶기도 합니다. 이 웨스턴 셔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는 DNA라고 할까요? 그 대부분이 갖고 있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깨 덧댐, 그리고 스냅, 펄 스냅이 많죠. 독특한 포켓들, 이 정도가 있고, 일부지만 독특한 자수나 장식들까지. 그 정통적인 웨스턴 셔츠들은 라인이 슬림한 편입니다. 남성적인 실루엣을 강조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더 말라 보여서 사실 좀. 그리고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셔츠보다 10cm는 길게 나와요. 근데 웨스턴 셔츠뿐만 아니라 뭐 옛날 셔츠들은 다 넣어 입고 팬티 역할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뭐 다 이렇게 길게 나왔겠죠. 여기까지 덮을 수 있게. 어쨌든 이런 고전적인 웨스턴 셔츠들, 이것들의 아이덴티티이자 뭐 이것들을 정의하는 이런 디테일들, 이게 문제입니다. 못 입겠어요. 차라리 이걸 뭐 복각하거나 뭐 현대적으로 개선한 셔츠들은 입을만 한데, 진짜 빈티지 웨스턴 셔츠들은 그냥 관상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뭐 예전부터 와 너무 이쁘다 해서 사놓고 입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 또 사고 그냥 갖고만 입고. 근데 입을 수는 있어요. 입으라면 입을 수는 있죠. 근데 룩이 상당히 고착되는 느낌입니다. 뭐 이를테면 오버올 팬츠 있죠. 그 멜빵 바지라고 하는. 이게 사실 엄청 센 워크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노동복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가볍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뭐 스트릿하게 입기도 하고. 근데 웨스턴 아이템들로 구성한 스타일링들을 찾아보면 거의 비슷해져요. 데님이랑 입거나 뭐 페도라, 카우보이햇 뭐 이런 거 쓰고. 물론 이런 웨스턴 셔츠들로 진짜 독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룩을 구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셔츠를 진짜 와 소리 나게 재해석하고 조합해서 진짜 멋있는 옷들 내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다수의,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웨스턴 셔츠들이 다른 룩에는 잘 안 녹아드는 느낌? 그게 룩을 고착시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사놓고 잘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많이 해보는데 좀 스트릿한 신발이나 뭐 액세서리랑 입어보기도 하고, 아 이게 제일 낫네 하고 그냥 부츠 신고 페도라 쓰고 나갑니다. 좀 코스프레 같기도 했어요. 그런 웨스턴 룩 자체가 멋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게 입으시는 분들 많았어요. 다만 제가 좀 정이 안 갔을 뿐이지, 뭐 이런 덧댐, 펄스냅, 실루엣, 뭐 자수, 뭐 포켓, 뭐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존재감이 강렬했어요. 너무 멋있지만, 그래서 막 홀린 듯이 사재 꼈지만 막상 입을 땐 늘 아쉬웠고, 그래서 작년부터 웨스턴 셔츠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건 이게 작년에 발매한 셔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효자 상품, 뭐 분에 넘치게 사랑도 받았고 처음으로 뭐 재생산도 했던, 이걸 만들 때도 최대한 여러 가지 룩에 묻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셔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 이런 스마일 포켓, 이게 웃는 것 같아서 스마일 포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셔츠에서 아주 상징적인 포켓 중 하나죠. 이런 스마일 포켓도 삼각 덧댐을 없애서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포켓이랑 거의 항상 따라오는 게 뭐 화려한 곡선의 덧댐, 자수, 뭐 프린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걸 다 덜어내고 이렇게만 곡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조금 재미를 줬었고, 여기 자수는 빈티지 웨스턴 자수들 모아놓고 뭐 직접 그렸던 기억도 납니다. 여기 제가 항상 브랜드 심볼로 넣고 있는 마리오 하나도 있고요. 이 아치 곡선의 형태도 시그니처로 계속 쓰고 있는 서울 한강 모양의 비대칭 곡선. 그러니까 한강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스냅도 가장 미니멀한 느낌의 스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웨스턴 셔츠 DNA는 가져가고, 그러니까 셔츠가 갖는 존재감을 덜고 싶어서 이렇게 절제된 느낌의 스냅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펄 스냅이 진짜 매력적인데 존재감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재랑 실루엣, 최대한 어깨를 넓게 빼면서, 어쨌든 이게 제 브랜드 최초의 웨스턴 셔츠이자 뭐 딱히 뭐 번호를 매겼던 건 아니지만 타입 1 셔츠였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는 셔츠가 새로운 디자인의 타입 2, 그러니까 이 셔츠랑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입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좀 달라요. 이 레이온 원방 옥스퍼드 원단, 이 옴브레 체크는 레이온 원방의 폴리 원단인데 그 오렌지 컬러도 발매됩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촬영 전에 안 나와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실루엣은 작년 셔츠에서 미세하게만 조정되고 거의 같습니다. 원본 웨스턴 셔츠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수정했던 실루엣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했었고, 그래서 거의 90%는 올해도 유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셔츠가 아마 옥스포드 원단 셔츠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디자인에 적용해 봤고요. 다만 좀 릴렉스한 실루엣에 어울리게 레이온을 혼방하고 워싱 가공을 2번 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 했습니다. 포켓은 스마일 포켓이랑 더불어 가장 상징적인 두 포켓을 넣었습니다. 살짝 기울어진 슬랜티드 포켓이랑 이렇게 2번 뾰족하게 나온 걸 톱니, 소투스 포켓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원본 포켓에서는 이런 소투스 포켓이 이렇게 기울어진 건 잘 없습니다. 보통은 수평으로 있어요. 그래서 슬랜티드 포켓이랑 소투스 포켓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포켓 모양을 좀 여러 번 그렸었어요. 처음엔 손으로 그려서도 드리고 결국에 일러스트로 실측 다시 잡고 그렸습니다. 근데 왜 굳이 비대칭 포켓으로 갔나? 아까 이 셔츠 뒷면에 있는 이 아치가 서울 한강 모양을 본뜬 시그니처 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포켓도 위에 비대칭 플랩을 겹치면 이렇게 시그니처 아치가 나오도록, 한강 모양으로 나오도록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자꾸 한강에서 좀 민망하긴 한데, 뭐랄까, 저는 항상 모든 제 제품에 브랜드 심볼들을 넣어왔어요. 이런 비대칭 아치나 마리화나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런 한국적인 요소를 넣는 게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민망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변에서 자꾸 놀리니까,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적인 요소를 그렇게 민망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패션 쪽에서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요? 음악 쪽은 좀 덜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그렇게 제 시그니처 포켓 플랩을 비대칭으로 디자인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칭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서 여기 포켓은 밑가시에 모양을 줘서 이렇게 스티치를 넣고 스냅 장식을 달아서 결과적으로 체결하고 나면 대칭 같은 비대칭, 비대칭 같은 대칭으로 포켓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시그니처 아치를 넣었기 때문에 뒷면은 일반 V 모양으로 덧대고 앞에 덧댐도 심플하게 잡았습니다. 이런 슬랜티드 포켓에서는 거의 90%는 V자로 덧댑니다. 아주 일부는 이렇게 덧댈 때도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리바이스 롱온 셔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웨스턴 무드를 좀 빼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심플한 덧댐으로 갔습니다. 스냅 역시 심플한 스냅으로, 다만 맨 위 탑 버튼만 펄 스냅으로 갔습니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여기 존 쪽에 스타일링하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열고 입으셨을 때는 펄 스냅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여기 목걸이를 하시거나 레이어드를 하셔서 스타일링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채워 입었을 때는 펄 스냅이 약간의 포인트가 되도록.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웨스턴 셔츠는 대부분 전부 펄 스냅이지만 종종 이렇게 맨 윗 버튼만 일반 버튼으로 간 경우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이런 셔츠랑은 아예 반대 디테일로 봐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체크 셔츠 말고 여기 무지 셔츠는 뒤에 자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자수의 이름은 토버드입니다. 이건 보통 웨스턴 부츠 발등에 있는 토버그 스티치에서 따왔습니다. 이게 왜 벌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벌레를 닮았나?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가죽 신발 신으면 발등에 주름이 많이 잡히잖아요. 주름을 좀 가릴 겸 넣었던 장식용 스티치인데, 여기 아래에 브랜드 심볼로 쓰고 있는 마리화나를 넣어서 새롭게 그렸습니다. 또 대마토야? 왜 자꾸 넣는 거야? 여튼 마리화나를 부를 때 새싹을 뜻하는 버드를 은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버그가 아니라 토버드라고 명명했다기엔 좀 거창하고, 그냥 그렇게 이름진 자수를 넣어서 완성한 셔츠입니다. 여기 체크 셔츠는 자수를 안 넣었어요. 이 자체로도 완성된 느낌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보통 레이온 느낌이 있는데 폴리 혼방에 워싱을 좀 돌려서 편하게 세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드라이 클리닝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스냅이나 이런 부분이 기계 세탁하면 좀 손상될 수 있어서, 그래도 귀찮으시면 살살 세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레이온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세탁하면 변형도 많고 줄어들고, 이게 워낙 열에 약하니까 구겨졌을 때 스팀 쏘기도 불안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구전처럼 이런 얘기도 내려왔어요. 샤워할 때 옆에 걸어놓고 샤워하면 구겨진 게 좀 펴진다? 이런 팁들이 레이온 셔츠 유저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레이온 무드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구김도 덜하고 더 시원하고 내구성이 좋도록 폴리온방의 레이온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비하인드 스토리나 디테일들을 몰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영상 봐주시는 뭐 1000명도 안 되는 분들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 설명 쓸 때도 뭐 관리법이나 소재나 설명드리지 이런 시그니처 디테일들은 그냥 딸랑 뭐 시그니처 자수 넣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써놓습니다. 저는 이 옷들을 보고 그냥 예뻐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단, 이런 웨스턴 셔츠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그냥 보시고 아 여기 포켓 특이하네, 재밌다, 여기 뒤에 요크가 비대칭이네, 이거 원단 느낌 좋네, 여기 스터드 달린 게 이쁘네, 그냥 웨스턴 셔츠인데 뭐 조금 독특한 디테일이 있어서 끌리네, 뭐 이 정도로 느껴주시고 만약 구매해 주신다면 저는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셔츠 발매하고 그 다음 주에 모자도 발매하려고 하는데 그 모자는 지금 공장에 가 있어서 못 가져왔어요. 그 모자는 발매 전에 따로 영상을 남기진 못할 것 같은데 그 모자 베이스로 조만간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때 자세히 제작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혹시나 새로 발매하는 이 셔츠를 구매해 주신다면,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이 영상을 봐주셨다면 아주 약간이나마 재밌게 입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